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하루에 두 개를 올리게 됐네요. 이 영상은 좀 미리 진작부터 좀 한번 만들고 싶었던 영상이고, 회원님들한테는 여러 차례 아침마다 사실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과매도 종목을 써드리는데, 또 이거를 최근 이 과매도 종목이라는 게 매일매일 달라지고, 매일 뭐 일주일 단위로 하면은 여러 종목이 바뀌고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는 종목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매도 종목을 음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를 또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또 주가가 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들을 찾는 방법들이 물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막 떠오르는 것만 조합을 해도 한 4, 50가지는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이제 여러 개를 조합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몇 개를 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RSI는 워낙에 시장에서 신뢰가 높은 보조 지표면서 또 정확도도 높고 신뢰도 높고 아주 타이밍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RSI와 다른 보조 지표 한두 가지를 같이 섞을 경우 굉장한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활용하는 분들의 또 방법이나 활용하는 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정확한 방식이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과매도를 통상 일반적으로는 RSI가 30 이하인 경우, 그리고 과매수 구간을 70 이상인 경우를 말을 하는데,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풀로 구성을 해서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가 과매도 구간을 탈출하는 순간을 딱 포착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없다 하면은 과매도 구간에 30 이하 구간에 가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과매도 구간을 언젠가는 탈출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종목을 싸게 매수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아주 정확도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빨리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싼 지점에서 좀 재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을 좀 겸비한, 그런 정확성과 신속성을 좀 겸비한 그런 보조지표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상태를, 왜냐하면 지금 좀 미국과 한국 증시가, 일단 한국 증시는 금요일 날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금요일 밤에, 토요일 아침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 미국의 금요일 장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고, 선물 지수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걸 먼저 좀 보고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먼저 해본 뒤에, 그 다음에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더 훨씬 많거든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60 종목쯤 됩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60 종목쯤 되는데, 그 중에 금요일자로 과매도 구간을 탈출한 종목을, 그 종목들도 한 한 30 종목? 한 20 종목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두 종목을 일단 소개해 드리면서, 과매도 구간을 탈출할 때 이런 식으로 탈출하는구나 하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몇십 종목 중에 10종목, 코스피 5, 코스닥 5종목 해서 10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 종목이 무슨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알만한 종목 대형주들을 이제 위주로 골랐을 뿐입니다. 훨씬 더 많고요. 당장 다음 주 초반에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려고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려는 그런 준비를 하는 종목들도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너무 작은 종목들, 이른바 동전주들은
뭐 투자를 하거나 추천을 해드리거나 그러기에 좀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보고 과매도 종목 10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볼까요? 다우존스가 지난 월요일 34,588포인트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 구간이었는데, 지금 5거래일 만에 34,588에서 33,700으로 거의 85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850포인트 정도가 빠졌다는 것은, 한 2.5% 정도, 2.5% 정도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서 파란색 선이 뭐냐면 21선입니다. 상승할 때 21선을 깨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 21선에 밑에 빠졌었어요. 21선보다 더 많이 빠졌었는데 장중에 끌어올립니다. 다우존스. 그래서 일단 하락세를 벗어나서 당일 반등 21선 위에서 마무리. 이 흐름이 일단은 하락을 했지만 음봉을 만들었지만 아랫꼬리를 달고 21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그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 상황과 다음 주 초반의 흐름에 따라서는 21선 지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21선이 혹시 빠져도 그 바로 밑에 61선이 있어서 61선까지 얼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61선 정도까지는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흐름이 더 좋아요. 11선이 살짝 이탈을 했다가 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시초가 마이너스 1.1%보다 오른 마이너스 1.01%로 마무리를 하면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우존스 아랫꼬리 달고 올라간 것처럼 나스닥도 양봉을 시초가보다 더 흐름이 좋게 끝났다는 거죠. 아래쪽에 21선 부근까지 밀리지도 않았고 하루 전날 목요일 날 저점 부근에서 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도 이제 이 정도면 좀 빠진 거 아니야? 13,864에서 13,492로 한 4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는 더 빠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나스닥이랑 약간 좀 비슷한데 일단 반대 이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시초가에서 금요일날 시초가에서 추락을 해서 목요일날 저점 부근보다도 더 저점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좀 더 가능할 경우를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고요. 초록색 60일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2,500포인트 부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이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경우에는 2,500을 바닥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60일선이 올라와도 2,500 언저리에서는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미국의 선물 지수가 반등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코스피가 먼저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반등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선물 지수는 왕창 깨져 있는 상황이지만 월요일에 아침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 증시가 선반영을 해서 미리 빼버렸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그 나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월요일에 약간의 반등을 좀 미리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어떤 악재가 나오고 바닥이 깨지면 하락을 더 추가 하락을 해버리면 60일선 또는 2,5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미국 증시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장 초반의 흐름이 조금 안 좋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미국 선물 지수를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아래쪽에 역시 노란색 21선을 안 깹니다. 이거는 다우존스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아래꼬리 끝이 정확히 21선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을 더 깨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다만 위쪽에 11선에서 눌렸기 때문에 지금은 좀 눈치 보는 느낌?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가운데 껴서 눈치 보는 느낌.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가 좋은 흐름이 나오면 나스닥도 11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11선 부근까지 일단 붙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더 깨지면 아래쪽에 481선 부근까지. 그렇다면 이 481선은 86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일단 21선 지지를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선물 지수를 좀 확인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37, S&P 500이 마이너스 35.25, 나스닥이 마이너스 161.5, 러셀 지수, 중소형주 모아놓은 러셀 지수 마이너스 29.3, 모두 다 지수가 다 빠졌는데 특히 다우존스 나스닥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가 일단 크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아마 월요일 날 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전장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물 지수가 반등을 하거나 이제 약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조금 다르게 간다. 이제 그거를 감안하면서 오전장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과매도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과매도 구간에서 탈출할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적으로 스무스하게 탈출해 나가는, 그러니까 조금씩 상승하면서 그 RSI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종목입니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인데, 네이처셀 보시면 제가 그 형광펜 옆에 칠해 놓은 거 보시면 과매도 구간을 쭉 지나가다가 금요일 날 딱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금요일 날 30포인트 위로 올랐었습니다. 30.5포인트 정도 되는데, 꾸준히 횡보하다가 쫙 빠졌다가 빠지면서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포함이 됐다가 3일 연속, 수목 금요일 3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끌어올렸죠. 그래서 지금 7,280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4일 만에 8,110원까지 900원 정도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 한 10%, 10 몇 퍼센트 오른 거죠? 12% 정도 올랐네요. 네, 12% 정도 4일 만에 주가를 올리면서 일단 저점 대비해서 일단은 과매도 종목을 구간을 탈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뉴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급락을 하면서 과매도 구간에 포함이 됐다가 단숨에 5일 11선을 뚫고 장대 양봉을 8.75% 오르면서 장대 양봉 만들면서 탈출하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래쪽에 빨간색 선, 초록색 선을 그어놨는데, 빨간색 선을 보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제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하루 전날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 과매도 구간에서 그 매수 타이밍인 거죠. 아주 강력한 매수 타이밍. 그게 하루 전날 나와요. 목요일 날 저점이 1,700원대였기 때문에 1,770원, 80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다면은 이 8.75%까지 고스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밑에 MACD도 보시면은 MACD는 두 가지 매수 포인트. 하나는 이제 파란색, 이건 오실레이터니까 파란색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서 상승 구간으로 전환할 때 초록색 동그라미입니다. 이 구간,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인데, 여기가 바로 금요일 자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ACD가 최저점에서 상승 방향으로 봉을 끌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때는 2주 전쯤 되겠네요. 그래서 1,900원대이기 때문에 이 1,900원대에서 매수하는 것은 좀 일렀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MACD는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매수를 딱 하는 그런 상황이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하루 전날 조금 더 정확히 일찍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코스피 5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고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아실 만한 종목으로 그냥 선정을 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CJ입니다. CJ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4월 19일 날 11만 5,100원까지 갔던 CJ 주가가 한 9만 원 언저리에서 481선 따라서 횡보를 하다가 한 달 반 정도 횡보를 하다가 급락을 하고 최근에 급락을 했죠. 이 유상증자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아, 산에 돈이 말랐구나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놓인 거죠. 그래서 7만 1,500원을 찍었습니다. 금요일 날 11만 5천 원에서 7만 1천 원을 찍었습니다. 40% 하락. 두 달 만에. 지금 7만 1,500원. 동그라미 보시면은 RSI 지표는 뭐 엄청난 과매도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과매도 구간을 딱 탈피하는 순간, 그러니까 30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7만 1,000원 정도가 여기서 더 빠지겠어?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뭐 7만 원 정도에선 지지가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미리 조금씩 매수에 모아가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폭과대는 뭐 낙폭과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갈 거냐를 놓고 볼 때 또 올라가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별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RSI가 좁혀질 수 있어요. 지표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모멘텀이 뭔가 실적이든 뭔가가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 팩트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거 맞다. 그렇다면 약간의 모험을 좀 해볼 수도 있는 좀 낙폭과대주 나는 사서 기다릴래.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그 확률은 100%거든요, 사실. 근데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지 그걸 알 수 없고 여기서 얼마나 좀 더 빠질지 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RSI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이 30포인트대 위로 올라갈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CJ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낙폭과대주로 포함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DL입니다. DL이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워낙 이제 좋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건설 경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때에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1월 달에 63,000원이었지만 이 DL이 옛날에 그 대림건설 아닙니까? DL, 대림. 그러면 그 대림 산업죠. 대림 산업. 대림 산업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 지주회사로 이제 바뀐 건데 워낙에 뭐 지금 하고 있는 석유 화학 제품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DL ENC 그러니까 석유화 화학물질 그다음에 DL 케미칼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이제 그 모회사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 화학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그동안에 계속 밀렸던 거는 뭐 또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DL도 금요일 날 보면 아랫꼬리를 달고 42,500원까지 빠졌다가 43,000원으로 밀려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가 과매도 구간에 와 있고 1월 초와 3월에 과매도 구간을 탈출할 때 보면은 그래도 약간의 한 10% 정도의 수익을 좀 그 이렇게 가져온 뒤에 또 재차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과매도 구간을 이렇게 탈출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상승이 좀 있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 그러면 다음 주 한 초반 정도에는 DL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아모레 뭐 계속 빠집니다. 언제까지 밀릴지 4월 중순까지만 해도 4만 원대, 4만 3천 원대였고 2월에는 4만 5천 원대
가던 주가가 26,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거 보시다시피 RSI가 과매도 구간에 다시 왔고 지금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반등할 때 무조건 반등할 때 해야 되는데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 5월 들어서 241선 밑으로 장대 음봉 만들고 빠질 때 이럴 때는 진짜 덜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21선 밑에서 계속 밀려요. 4월 말에 21선 추락할 때, 그 다음에 241선 추락할 때, 장대 음봉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매수할 만한 타이밍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 그렇다면 RSI가 다시, 바닥, 과매도 구간을 탈출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또 매수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2월 9일 날 241선에서 밀리면서 그때부터 다시 또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71,300원에서 49,550원까지 5만 원대까지 밀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는 RSI가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적이 없었지만 자, 한번 제가 좀 넓혀서 2021년도부터 보면은 2021년 6월 24일 날 17만 3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3분의 1보다도 더 많이 빠졌고 2022년 1월에 RSI가 과매도 구간 갈 때 8만 원 찍었었고 그다음에 9월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갈 때 46,500원을 찍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있었던 46,500원까지는 일단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46,500원에서 더 밀린다는 것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죠. 그러면 지금 5만 원대 깨져서 49,700원까지 왔고 시장은 아직도 조금 더 들썩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약간 더 지켜보고 46,000원대, 47,000원 깨지고 이러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올 거라고 믿고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악재가 많고 특히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카카오의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3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상당히 회복이 돼요. 컨센서스 보니까. 그렇다면은 2분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다음 주가 지나가고 나면 3분기부터는 주가가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의 마지막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76만 원 정도에서 바닥이 형성돼 있었죠. 3월에도 바닥이 76, 5월에도 바닥이 76이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74만 6천 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일단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고 올해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적이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보면은 21년 3월에 67만 1,000원, 그 다음에 22년 1월 말에 68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번에 76을 깼기 때문에 좀 불안하게 되는데 작년 3월에 바닥이 73,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바닥이 74, 정확히 74네요. 그 두 번 다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인데 74만 원까지가 바닥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74만 7천 원이라는 가격대는 거의 최근 1년간 52주 신저가 가까이까지 붙었다는 거고 그러면 뭐 자신 있게 매수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종목이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이 2차전지 종목들도 과매도 구간에 있네 하고 보니까 지금 4만 1,000원을 찍었었어요. 4만 1,000원을 찍었다. 동화기업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2021년 3월에 바닥이 43,000원이었거든요. 43,200원. 지금 그 자리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1년 바닥을 이제 뚫었고, 그러니까 뚫고 내려갔고, 2020년 10월에 바닥이 3만 1,000 얼마니까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아기업이. 실적 역시 3분기 이후에 나쁘지 않고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 악재 이런 것들은 2분기가 마지막이다.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CJ ENM. 뭐 계속 과매도 구간 들어옵니다. 한 달쯤 전에 RSI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이 구간을 탈출을 했는데 이게 그 지난주에 이제 깨고 내려왔죠. 지난주에 깨고 내려오면서 아예 7만 원을 아예 깼어요. 저점이 7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아주 오랜만에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이 7만 원을 깬 것은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 없어요. 언제 있었냐? 7만 원 지금 6만 원, 7만 원, 6만 원 요때였던 게 2010년도에 있었어요. 2010년도에 6만 원대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6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CJ ENM이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동안 성장했던 걸 다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나빠졌냐? 그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 나빠요. 그런데 너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가 역시 하반기 이후에 좋아져요. 내년에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 지금 요 며칠 좀 빠졌기 때문에 더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지점이죠. 6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건 괴로운 지점이지만 이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을 탈피를 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돌아서고 이 자리에서는 어쩌면 역대 최저점 부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6만 6천 원, 6만 5천 원 이 구간 정도가.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좀 생각해 보면 7만 원 밑에서는 모아갈 만하다. 싸니까. 조금 뭐 1위 1비 하면서 조금씩 그러지 마시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CJ ENM을 한 뭐 100주 660만 원어치 정도 갖고 있고 싶다. 아니면 한 700만 원 정도 어치를 갖겠다. 그러면은 100주를 매일 한 주씩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10주씩 산다든가 해서 한번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싼 것 같아요. CJ ENM. 좀 많이 빠졌어요.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과매도 낙폭과대 자리에서는 뭐 겁먹지 말고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메가스터디 교육인데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6월 첫째 주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20일선 깨고 60일선 깨더니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뭐가 나빠지나 하고 봤는데 실적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능 킬러 문항 폐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교육이 그렇게 뭐 무너지고 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이거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웃긴 게요. 정부의 그 킬러 문항 폐지 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좋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날 뉴스에 또 이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학원들이 여기에 또 대응하는 법 이런 특강을 마련해 가지고 또 돈을 번다는 뭐 그런 소식이 또 나오고 그래서 너무 웃었거든요. 저는 역시 그러니까 이 사교육 시장이 너무 과하게 팽창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공교육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게 사교육 시장이 위축되거나 깨질까? 지금 위축되고 바짝 위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이 RSI 상으로 과매도 구간 내려왔던 적이 올해 3월 5만 원대 5만 7천 원, 5만 6천 원 정도에 한 번 있었고 올해 2월에 6만 5천 원대 한 번 있었거든요. 지금 5만 7천 원. 그러면 지난번 4월 10일 날 5만 4,700원 저점 부근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뭔가 이 사교육 업체들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 방침에 맞서는 것은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뺀다면 반등할 타이밍 맞춰갖고 매수하는 것도 투자자들이 또 할 만한 투자 방식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네 번째인가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은 3월부터 6월까지 4만 원, 3만 8천 원, 4만 원에서 왔다 갔다 이 4만 2천 원, 3만 8천 원에서 4만 2천 원 사이 횡보하던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게임주들이 경쟁이 심화되고 또 신작이 생각보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게임 산업 전반의 뭐 환경 악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역시 이렇게 밀리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RSI 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내려왔고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34,400원. 이것도 이제 제가 카카오 게임즈도 조금 기간을 넓혀가지고 보면 작년 10월에 34,250원 여기가 저점이었고요. 지금 34,750원. 그러면 좀 반등할 만하다고 보고 역시 아까 CJ ENM이었죠. 그 CJ ENM처럼 카카오 게임즈도 그 상장 이후 2020년도에 상장 이후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과연 뭐 여기서 더 밀릴 거를 걱정하는 게 맞느냐? 지금 최근에 흐름이 너무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맞게 빠졌다고 봐요. 뭐 빠질만 해서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고민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매수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과하게 빠졌죠. 지금 57,900원, 뭐 스튜디오 드래곤, 위지윅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당장 89,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근데 왜 빠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작년 12월에 89,4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고 한 2년 전만 해도 11만 원대 갔기 때문에 이제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2019년 8월에 그 5만 원대 내려왔던 이후에 거의 처음, 물론 작년 10월에 저점 5만 9천 원대 약간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5만 7천 원대는 역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점이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상당히 싼 지점까지 내려온 거 맞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가가 빠질만 하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이제 바닥 잡은 것처럼 약간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내일 잘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빠졌고 선물 지수도 빠졌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빠질 거다. 근데 미국의 선물 지수가 돌아선다면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할 텐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빠지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한 5, 60 종목 정도를 검색할 수 있을 텐데 이 종목들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아까 낮에 올려드렸던 배당주하고 또 지금 소개해드린 낙폭과 대주 이런 것들은요 시장이 바닥까지 좀 막 안 좋은 이슈들 나오면서 빠지다가 반등할 때 매수하기 좋은 그런 어떤 테마들이에요. 배당과 낙폭과대. 그 낙폭과대주를 찾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이 종목들만 그냥 들여다보시고 내일 아침에 흐름만 체크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굉장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한 것 같아요.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지켜보면서 얘가 하는 말이 맞나 한번 즐겨찾기에 이 10종목을 한번 넣어놓고 나중에 지금 6월 말이니까 뭐 7월 말이나 아니면 분기 하나 지나가는 9월 말쯤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기억하셨다가 그 댓글로 뭐 달아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요일 시간 저녁 시간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빨리 마무리를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